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학년도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치와 법 과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듣고 있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전체 문항을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문항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선거 결과 분석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항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평이한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려면 기출을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A, B가 있습니다. A는 모든 사회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A는 모든 사회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고, 그러면 B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B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B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죠. 틀린 진술입니다. 2번 B는 행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B는 좁은 의미의 정치니까 행정부의 국가작용을 정치로 봅니다. 그죠? 3번 A에 비해 B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거는 A,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된다. 그죠? 4번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는 것은 둘 다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 적당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축구 동호회에서 신입 회원 가입 조건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그렇죠.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A는 요거를 정치로 본다는 점에서 B와 구별된다. 맞는 진술인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진술입니다. 그죠?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법치주의 유형에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안에 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 국가가 범죄인에게 책임을 기초로 부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일단 A가 뭔지 알아보러 갑시다.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A. 그럼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니까 A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그죠? 네. 자, 기억.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뭔가요? 그죠?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문에서 그걸 이미 설명하고 있어요. 입법자가 선택한 형벌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 사이에 조응이 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A에 따라 용인될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서 적정성의 원칙을 강조한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진술입니다. 그죠? 자, 니은 보게 되면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입법자를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진술입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디귿.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하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는 걸 얘기하죠. 틀린 진술입니다. 리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은 뭘까요? 그쵸. 형식적 법치주의가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 그랬고, 자, A의 침해 여부는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 라고 하면서 A를 침해당한 주체가 주장하는 국가작용의 위헌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게 문제다. 그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 어디
평등권 할 때 나오는 설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A는 평등권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기본권 침해 시 국가에 대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 권리인 B는 청구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는 권리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번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가 나옵니다. 그죠? A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예, 국민주권주의네요. B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과 배려를 정당화하는 근거. 네, 복지국가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에 들어갑니다. 쉽죠? 예,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 이런 거는 평이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5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음은 정부의 형태에 관한 문제다. 그죠? 네모국의 정치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정부 형태 변경 전후 땡땡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내각제 전형적인 거. 그리고 총 의석수는 100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T대 의회 의원의 선거 결과 직전 의회에 비해서 직전 의회를 T-1대라고 해볼까요? 자, A당은 10석이 증가했대요. 그럼 원래는 10석이 더 적은 형태예요. 41석. B당은 8석이 감소했대요. 그럼 원래 8석이 더 많아야 되겠죠. 51석. C당은 2석이 감소했으니까 8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부 수반 갑이 소속된 정당은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원래는 과반이었는데 T대 의회 선거 결과로 과반이 되지 못한 정당은 예, B당이네요. 그죠? 그러면 갑은 B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T대 의회 의원의 임기는 행정부 수반 갑의 임기 중 3년 차가 시작되는 날 동시에 시작된다. 그럼 T대는 지금 의회 의원은 4년이라 했으니까 3, 4, 5, 6. 그러면 행정부 수반인 갑은 T-1대에서 1,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대통령 임기는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3, 4, 5까지 하고 다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T+1대 의회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을이 소속된 정당은 과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럼 원래는 과반이었는데 과반이 아닌 거 뭡니까? A당이고 A당에 누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 수반 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T+1대 의회의원의 행정부 수반 을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된다. T+1 때는 7, 8, 9, 10. 예,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5년이니까 6, 7, 8, 9, 10 하면 을의 임기가 끝이 난다. 그죠? 그러면서 땡땡국은 처음으로 정부 형태가 변경된다. 자, 근데 T대나 T+1대나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럼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정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 하나요? 여소야대라 합니다. 그죠? 그럼 T대나 T+1대나 여소야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여소야대가 가능한 정부 형태는 뭐예요? 대통령제. 그럼 T+2대가 의원내각제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의 임기 중 1년 차에 갑의 소속 정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1년 차면 T-1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B당은 그때 51석이니까 과반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병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의회 해상권을 가진다. 자, T+2대에 보면 행정부 수반 병을 선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T+2대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해상권은 누가 가지나요? 예, 총리가 가진다. 그죠? 국가 원수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T대 의회 의원의 임기 내내 A당은 야당이다. 야당으로서 행정부 수반을 견제한다. T대에는
A당은 야당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앞에 3, 4, 5년이 끝나면은 갑의 임기가 끝나고 뒤에 을이 A당이죠. 그죠? 그럼 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을이 A당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을의 첫 번째 해에서는 A당이 51%니까 여대야소가 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당은 계속 야당인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해에는 여당입니다. 그죠? T 플러스 1대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 을이 제출한 법률안이 T 플러스 1대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을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다. 왜냐면 대통령제니까. T대와 달리 T 플러스 2대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4쪽으로 가볼까요? 자, 4쪽으로 가서 6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파트 문제가 제일 쉬워요. 예. 이 정치 참여 집단에 관한 문제. 기출도 너무 많고, 글만 보면 알 수 있죠. A, B, C는 모두 가는 점에서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다. 자, 그리고 A는 뭐 점에서 B, C와 구별된다. 해서 특수한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B. 그러면 B는 이익집단이구나.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C는 시민단체구나. 왜냐? B와 C는 모두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그럼 A가 뭐예요? 정당이구나.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사야 기능을 하는 집단이 정당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7번 한번 볼까요? 자, 7번 보면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갑. 상시 근로자 30명인 기업에서 1년간 근무했고 해고 당시 땡땡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다르게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초과 근무가 되게 되지. 초과 근무를 할 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했다? 그러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했다 하더라도 사유가 적절하지 않아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2번 땡땡기업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갑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건 언제다? 예,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부당해고 당했을 때죠. 그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틀린 진술. 을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을의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을은 지금 17세 남자 고등학생이고 근로시간은 12시 30분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된다. 그죠? 자, 근데 17살이면 연소근로자네요. 그죠? 연소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은 7시간인데 이 30분은 지금 휴게 시간이 된다. 그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5번 사용자가 을의 근로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죠. 왜냐하면 연소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AD. 자, A는 A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 A는 대통령이구나. 국무위원과 C는 A의 보좌기관이다. C는 국무총리구나. 그러면 A는 B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B는 해임 건을 통해 C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해임 건의권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그쵸? 국회다. 그죠? 하고 D가 탄핵 심판한다 했으니까 D가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자, A는 C의 제청을 받아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바뀌었다, 그죠? A는 C의 제청을 받는다까지는 맞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합니다. 2번, B는 C에 대해 B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국무총리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합니다. 선거소송 관할하는 것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대법원이 되겠죠. 대통령 선거는. 그 다음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구인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서 9번 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죄로 기소된 갑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상고했다? 아, 대법원에다 재판을 청구했구나. A가 이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가 뭐다? 대법원이구나. 땡땡법 조합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네요. A는. 이에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어서 갑은 땡땡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자, 이거 지금 판결이 확정나고 나서 법조항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예,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법조항에 의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구나. 자, 이에 대해 B는 해당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 누가 하나요? 네, 헌재. 자, 한편 세무죄로 기소된 을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땡땡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및 마름모법 조항에 따라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을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을은 이에 불복하여 C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검사의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그럼 C는 법원이 된다. 그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마름모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쵸? 이 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법원은 이것을 기각했어요. 자, 법원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예, 이거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다. 그죠? (1번) A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기각이 어떻게 불복하나요? 예, 불복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은 A의 기각 결정에 대해 B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의 기각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게 아니고 내모법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는데 이 내모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습니다. C는 내모법 조항이 을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 법원은 예. C는 내모법 조항이 지금 C는 내모법 조항이 아니고 예, 마름모법 조항이 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과 달리 을은 내모법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았다. 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이다. 답은 5번이 되네요. 이 두 번째 지문에서 보면
그쵸? 을은 지금 네모법 조항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마름모법 조항에 따라서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됐는데 을은 이에 불복해서 C에다가 이 DNA 감식 시료 채취를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갈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고르라 했는데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갑은 동그라미 스키장을 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은 공작물 점유자구나. 이제 동그라미 스키장 슬로프에는 설치상 하자로 배수관이 튀어나와 있었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을은 배수관에 다리가 걸려 부러졌습니다. 갑이 물어줘야 되네요. 근데 갑이 주의를 다했으면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죠? 무과실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2번 갑이 을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했다면 위자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그죠? 신체 정신피해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의 직원 병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다가 정이 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을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로서 갑의 특수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그죠?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건 종업원이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틀린 것은 병은 을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는 진술이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봐놨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자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세모법과 그 적용 사례인데, 자, 1번 보면 세모법의 기능. 자, 세모법은 지금 A국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 등이 사회 문제로 등장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이에 A국에 의해는 처음으로 이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법은 국민의 권리 보장 성격도 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성격도 진이죠. 사실은 임의로 국가가 처벌하는 것도 맞고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를 막음으로 해서 타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질서도 유지합니다. 그죠? 안인이 들어갔으니까 틀립니다. 이번 법원은 갑에게 개정 전 세모법 14조 1항을 적용해서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형벌을 우리는 뭐라 하나요? 징역이라 합니다. 그죠? 근데 갑은 지금 2020년 8월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에 처하는 거는 2021년 6월에 법률이 생겼다. 그죠? 근데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법이 세졌다고 해서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3번 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전 세모법 14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에 위배됩니다. 을은 2021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죠? 개정 전 세모법 14조 1항은 2020년 6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니니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맞다. 그치? 그 다음 병의 행위. 병의 행위는 2022년 10월에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14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7월에 생겼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세모법 14조 2항에는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국고에 기소시킬 수 있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벌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고 기소시키는 건 몰수다. 그죠? 근데 몰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 고르라 했습니다. 갑의 부모 A,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단독 친권자가 됐습니다. A와 B가 이혼하면서
A가 갑의 친권자가 됐습니다. 자, 갑은 무용 공연을 위해서 을과 100만 원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을은 계약 당일에는 갑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지만 다음날 갑이 미성년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약 당시에 몰랐으니까. 자, 그 다음 을은 B에게 갑과의 의상 제작 계약이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확답을 촉구하는 건 누구한테 촉구해야 돼요? 미성년자와 계약했을 때.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죠. 근데 B는 친권자가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촉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갑은 병에게 80만 원의 의상을 제작해 줄 수 있는지 물었고 병이 알겠다. 그럼 갑이 먼저 접근했죠. 갑이 청약하고 병이 승낙했기 때문에 틀린 진술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갑과 을 사이에 A가 태어난 후에 B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갑과 을의 친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B가 친양자. 그해 갑은 유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병과 정은 C를 낳았습니다. 그죠?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고 병과 정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협의 이혼했네요. 그죠? 병이 단독으로 C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습니다. 자, 이후 병은 을과 법률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결혼을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C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면 A, B, C는 모두 을의 자녀가 된다. 그지? 예. 그 후 병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언 없이 죽었습니다. 1번 갑의 사망 시 을과 A는 갑의 상속인이지만 B는 상속인이 아니다. B도 상속인이죠. 예, 친양자 입양했으니까 상속인입니다. 2번 병과 정이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때부터 정은 C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병과 정이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한쪽이 이혼했을 때 면접 교섭권을 갖는 건데 병과 정은 협의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확인 의사를 받는 게 아니고 틀립니다. 병의 사망 시 B는 A의 친족이지만 지금 A와 B와 C는 모두 을로 묶여 있죠. 그죠? 그러면 B는 A의 친족이고 C도 A의 친족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병의 사망 시 C는 병의 상속인이지만 A와 B는 병의 상속인이 아니다. 그쵸? 예. C는 병의 자녀니까 상속인이고 A와 B는 병이 입양을 하거나 친양자 입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돈을 낼 의사가 없음에도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주했습니다. A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오인하고 계산하고 가야지 라면서 을의 멱살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을이 아니다. 근데 을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A에 대해서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갑을 체포했고 검사는 구속 상태인 갑을 기소했습니다. 예. 검사는 항소했지만 갑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번 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금 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A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을을 갑으로 오인하고 계산해야지 라고 하며 을의 멱살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범죄 피해자 맞네요. 그죠? 예. 근데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언제 지급하나요? 그쵸?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거니까 정신적 피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검사는 A의 행위가 자구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자, 자구 행위라고 하는 건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가니까 범죄가 안 된다는 건데 검사는 A를 뭐 했어요? 그쵸?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했다는 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그죠? 자, 갑은 기소 전 검사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은 누구한테 청구하나요? 법원에요. 1심 법원은 갑에게 형 선고의 취소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자, 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죠? 예.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뒤에 것만 하면은 선고유예인데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이 항소를 포기했더라도 갑에게는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4번 보기에 대해서 제가 선고유예와 관련된다 하는 거는 이 뒷부분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 자체는 선고를 미루는 거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겠습니다. 오늘 쉬운 문제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기관 A, B. 자, A는 지방자치단체 의결로 제정한 조례. A는 지방의회구나.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B는 지자체장이구나. A는 주민투표법 개정, 법률 개정은 국회 일. B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주민 소환 대상 됩니다. 그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B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B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그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 확정하는 거는 A가 되겠고, 행정사무 감사권은 그쵸? 국정감사라고 할 때 국회가 정부를 감사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가 B를 견제하는 거죠. 그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기 가수 콘서트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자가 웃돈을 얹어서 재판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건 아무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거라 하더라도 이러한 암표거래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에 반한다. 따라서 A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다. 그죠? 너무 비싼 값에 판다. 그지?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무효라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17번 가겠습니다. 장난이 심한 갑은 친구 을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갑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산책하던 중에 을을 만났습니다. 자,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갑의 부모는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땡. 특수불법 행위 책임은 누구에 대해서 져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자, 그래서 갑은 장난삼아 자신의 개에게 을을 향해 물어! 라고 명령했는데 목줄이 풀린 갑에게가 을을 물어서 을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죠?
을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병은 을을 구하기 위해 갑에게를 발로 찼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병에 대해 검사는 정당방위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손괴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갑에 대해 검사는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예, 갑에 대해서. 그러면 갑은 을은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갑에게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불기소됐습니다. 갑이. 그죠? 그래서 이용 못하고 검사는 갑이 을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에 대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법률이 없다는 거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연합의 주요기관. 예. 뭐 너무 많이 풀었던 거라서 그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A의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아, A는 안보리구나. 안전보장이사회.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 아, B는 총회구나. 주요 사법기관 C. 아, C는 국제사법재판소구나. 자, A를 구성하는 15개국 이사국의 임기는 동일하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과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2년으로 동일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A에서 절차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상임이사국에. 틀렸습니다. B의 결의안은 회원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강제력이 있다. 아니죠. 그죠? 예. C가 관할하는 법적 분쟁에는 국가만 당사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제사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선출 권한은 안보리와 총회가 모두 가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는 국제정치 분석은 의 핵심은 국가다. 아, A는 현실주의다. B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의 위험성을 낮춘다. 아, B는 이상주의다. 상호 의존적 관계 중시하는 거 B. 힘의 논리 A.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거 B. 정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는 엄청 어려운데 이번 건 좀 쉬워요. 예, 기출을 많이 풀어다는 학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각국의 의회 의원 정수는 300명.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1표, 비례대표 1표.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그죠? 최근에 실시한 각국에서는 현재 의원 수를 유지하면서 300명 유지하면서 선거제도 개편하고 싶다. 자, 최근 선거 결과를 보면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선거구 수와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같다. 아, 뭐다? 소선거구제. 인데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2배다. 그러면 300을 2대1로 나눠야 되니까. 그죠? 지역구가 200. 그죠? 비례가 1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그런데요, 소선거구제니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한다. 아, 우리나라하고 똑같네요. 그죠? A, 당이 의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무소속은 없습니다. 예. 자, 1안. 현행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만 변경합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만 50개로 축소하고, 그러면 지금 지역구는 200개인데 50개로 축소하면 한 선거구에 4명 뽑는 중선거구제 하겠다네요. 그죠? 왜?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의원 뽑는다 했으니까 4명 뽑습니다. 그죠? 2안 볼까요? 현행에서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만 변경합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은 유효투표의 과반이다. 아, 우리는 이거를
절대다수 대표제랍니다. 그죠? 근데 1차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인이 되고 당선인이 없으면 2차 투표합니다. 아, 결선 투표제네요. 그죠? 자, 4만 지역구의회 의원 선출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똑같도록 합니다. 150대 150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자, 1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한 명만 공천하면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공천하는 경우 지역구에서 다 먹어도 몇 석이에요? 지역구가 50개니까 50석. 그죠? 그리고 비례대표는 100석 하면 150석이니까 과반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150이 1이 되지. 과반 차지할 수 없네요. 그죠? 이안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돼요. 네, 절대다수 대표제가 이런 거죠. 그죠? 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됩니다. 4만을 적용하더라도 각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총 의석률이 불일치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지금과 똑같다. 라는 말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인데, 그죠? 그러면은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일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한번 쭉 훑어봤고, 혹시나 2학년들이 듣고 있다면 예, 정치화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좋은 과목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셔서 1년 뒤에 여러분도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